자, 버러비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박선생입니다. 자, 오늘 장중에 61,900원대까지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시면서 많은 분들 이 6만원대에 대한 기대감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무섭게 58,700원대까지 좀 내려 꽂으면서 현재 59,100원대의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파란 호가창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좀 드십니까? 우리가 아침에 61,000이라고 또 줄 때 그때 매도할 걸. 붉은 사막이란 호재가 이제는 바닥이 드러났구나. 5월 12일 이제 실적 발표가 앞두고 있으니 이전에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장중에 내리꽂히는 이런 파란색 음봉들을 보시면서 느끼셨을 그 지독한 고점에 대한 불안감과 억울함, 저 박선생이 정확하게 오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붉은 사막이 지금 대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버러비스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겁니다. 이런 무책임한 말씀 따위는 하지 않겠다고요. 자, 단호하게 첫 번째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장중에 61,900원에서 58,000원대까지 좀 밀렸다고 해서 지금 3일 연속 음봉이 좀 나왔다고 해서 이 종목 정말 죽은 차트냐? 그게 아니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재료 소멸이라고 해서 우리가 성급하게 감정적으로다가 매도할 자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이 58,000원대 여기에서 당일 하단 어디까지 좀 방어를 내는지 피 튀기는 시험받는 그런 지독한 실적전의 매물 소화의 구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왜 제가 매도를 경고하는지 오늘 팩트와 논리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 뼈 때리는 팩트를 통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당장이라도 여러분들 손절 버튼 누르고 싶죠? 빠져나가고 싶은 그런 논리 100%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뼈아픈 팩트가 우리 77,400원대 여기 고점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4월 1일 이 고점을 찍은 이후로 지금 5만원 후반대까지 지금 주저앉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차트를 잠깐 보시면 캔들 21선을 타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척하다가 지금 3일 연속적으로 음봉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힘이 좀 다 끝난 거 아닐까라는 걱정이 좀 드실 거예요. 여기서 우리 제일 짜증나는 게 뭡니까? 지금 공매도가 지금 이 공매도 평균가가 얼마입니까? 지금 61,100원대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장중에 6만원 돌파가 결국 무산된 것도 이 공매도 세력들이 짓누른 것과는 전혀 무관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게다가 지금 5월 12일 뭐가 남았습니까? 실적 발표가 좀 남아있죠. 우리 신작이라는 모멘텀 이런 공백 우려 기사까지 지금 돌고 있다 보니까 이 많은 분들이 77,000원대가 정말 고점이 아니었을까?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거라는 거죠. 지금 공매도가 계속적으로 6만원대에서 계속 찍어 누르고 있고 지금 58,000원대에서 깨지면 다시 5만원 초반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절망감이 뇌를 지배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는 겁니다. 게임 대형주의 묵직한 하방 압력 앞에서는 지금 누구라도 이성을 잃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주님들, 우리 여기서 좀만 냉정해지자고요. 지금 단기적인 차익 매물과 함께 공매도 이 6만원대에서 눌리는 것 결국에는요 상승 추세가 완전히 박살난 것과는 명백히 다르다고요. 제가 좀 상식적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붉은 사막에 대한 기대감이 모두 소멸이 됐고 큰돈들 이 주가를 완전하게 포기해 버렸다면 어제 종가가 6만원을 깨고 내려오는 오늘 주가가 이 58,000원대에서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미 5만원대 초반으로 거침없이 무너져버리고 투매가 정말 폭포수처럼 쏟아지면서 거래량도 계속적으로 터졌어야죠. 여러분들, 이게 정상이 아니겠냐고요. 그런데 오늘 차트의 하방을 좀 똑똑히 보시라는 겁니다.
오늘 위에서 6만원대 이 공매도에 대한 평균가 압박과 함께 이 전고점에 대한 매물들이 계속적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21선 이 초록색 선은 깨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차트를 확대를 해보면 지금 전체 매물의 18.5%라는 매물대 위에서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가져가고 있다고요. 정리하자면 마지막 우리 단기적인 하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솜털 하나도 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잠깐만 조금만 쉬고 갈까요? 지금 펄어비스처럼 실적과 신작 기대가 엇갈리는 이런 변동성이 강한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혼자 보시게 된다면 이 공매도 6만원대, 그러면서 신작에 대한 공백 같은 이런 자극적인 단어에 가장 아픈 바닥에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물량을 뺏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요. 시장의 공포에 우리 100점 100패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흔들리는 감정 다 잡고 우리끼리라도 이 영상을 통해서 댓글로다가 지금 당장 영상 아래의 댓글에 지금 재료 소멸 이런 공포보다는 지금 58,000원대 여기가 지금 방어가 먼저다. 방어라고 한 번씩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겠습니까? 지금 다시는 이런 댓글들이 저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오늘 남은 시간에 이거 하단을 심하게 위협받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소중한 계좌만큼은 어이없는 감정적인 매도로 망치지 않겠다는 스스로의 뼈저린 다짐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다짐하셨습니까? 자, 그럼 본론으로 잠깐 들어간다면 제가 왜 아직 추세가 안 깨졌다고 지금 단언을 하고 있는지 팩트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자, 오늘 거래량 잠깐만 보실까요? 자, 오늘 거래량 150만 주 가까이 좀 나왔습니다. 계속적인 이런 거래량이 지금 계속적으로 말라있는 흐름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우리 급등 전의 거래량을 좀 보시자고요. 자, 급등했을 때 거래량 무려 2,100만 주 가까이 나왔습니다. 자, 보통적으로 이때 급등했을 때 2,100만 주 정도 나왔다고요. 거기에 비하면 지금 100만 주는요, 세 발의 피밖에 안 된다고요. 자, 제가 묻겠습니다. 이게 진짜 붕괴입니까? 붕괴라면요, 거래량도 터져야죠. 거래량도 터지면서 장대 음봉들이 나오면서 이런 흐름들이 진짜 붕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좀 생각해보세요. 지금 공매도 평균 대가가 얼마입니까? 6만원 정도에 나와주고 있습니다. 6만 100원대인데 오늘 주가 얼마입니까? 6만 1000원대까지 정말 기가 막히게 치고 올라가려고 하니까 공매도 세력들 다급하게 물량을 던지면서 위에서 무섭게 찍어 눌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지금 위에서 공매도가 그렇게 폭탄 매물을 지금 던져주고 있는데 왜 58,000원대 여기서 깨지지 않았냐가 좀 중요하겠죠? 그렇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 누군가는 그 밑에서 공매도 물량을 다 받아먹으면서 위에 있는 실망 매물들까지 온전히 흡수하면서 다음 파동의 에너지를 지금 모으고 있다는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우리는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만약에 붉은 사막 호재가 완전히 끝난 덫이었고 투매가 시작을 덮치는 정말 패대기 치는 구간이었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래량 대폭적으로 폭발이 나왔어야죠. 그러면서 장대 음봉이 지금의 차트를 덮어버려야 됐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여기서 수급 잠깐만 보시고 들어갈까요? 지금 외인들 같은 경우 한 달 사이 무려 얼마입니까? 77,000주를 지금 구간에서 담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 이 고점에 대한 공포로 인해서 매도 물량을 던질 때 이 외인들은 그 물량 남김없이 77,000주를 다 받아먹었다고요. 단기적인 변동성 속에서도 하방에 버티는 힘 누구였습니까? 외인들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좀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4월 1일부터 지금 계속적으로 고점에서 밀리고 있지. 거기에다가 6만원대 위에서는 공매도 놈들이 계속해서 6만원대에서 찍어 누르고 있지. 자, 하지만 우리 이걸 하나로 좀 묶어보자고요.
차트는 지금 58,000원대에서 계속적인 하방에 대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21선 깨졌나요? 안 깨졌다고요. 지금 55,000원대 여기 매물대 19.8% 매물대 깨졌습니까? 안 깨졌잖아요.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 앞으로 뭐가 남아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5월 12일 실적 발표가 좀 남아있죠. 이제 1분기에 대한 실적 발표가 머지않았다고요. 실적 발표 지금 뭐가 남아있습니까? 지금 펄어비스 붉은 사막 지금 대박이 났다. 히트가 났다. 지금 연신 지금 언론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펄어비스 여기서 단기 상승 추세가 완벽하게 끝났다고 저는 결단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재료 소멸이라 우리가 지뢰 겁먹고 여기에서 매도할 자리만큼은 아니다. 하지만 제 주주님들 우리가 좀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제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그냥 마음 푹 놓고 그냥 펄어비스 방치해 두세요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5월 10일 실적 기대와 함께 앞으로 신작에 대한 공백 우려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 거대한 자금들이 여러분들의 피를 말릴 때까지 계속적으로 위아래를 지독하게 흔들어 버릴 거라는 거죠. 조금만 오르려고 하면 6만원대 저항대에서 공매도들은 악착같이 누르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진흙탕 싸움에서 명확한 기준 없이 그냥 서 계시다 보면 우리가 꼭 버텨야 될 자리에서 공포로 인해 질려 던지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칼같이 잘라야 될 그런 고점에서 물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 숨죽여 들으셨다면 이제 머릿속엔 딱 하나의 질문만 남으셨을 거라는 거죠. 자, 박 선생님, 우리 팩트는 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 도대체 장중에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거냐? 우리 최종 목표가는 어디이냐? 자, 여러분들, 이런 목표가가 간절한 그 마음 제가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자, 저도 이렇게 목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던져주면 저 또한 편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목표가 8만원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가지고 가십시오 라고 말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 장중 대처가 됩니까? 우리 계속적으로 차트는 흔들 텐데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는 이런 기준이라는 게 될 수 있냐고요. 지금 이런 변동성이 심한 게임 대형주 같은 장세에서는 우리가 정적인 이 숫자 하나만 믿고 버틸 만만한 곳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목표가는 분명히 허상일 뿐이고 실전 기준만이 여러분들의 계좌를 살릴 수 있다고요. 자, 지금 공매도와 지금 차익 실현에 대한 매물들이 계속적으로 짓누르고 있는 차트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살아남을 방법 딱 3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주까지는 이거 무조건 가지고 가셔야 된다고요. 어디까지 과연 뼈를 깎고 우리는 버텨야 되는지, 그러면서 어디가 깨지면 정말 뒤도 보지 말고 우리 비중 조절 뼈 아프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를 뚫는 순간 우리가 다시 비중을 늘리면서 정말 수익에 대한 그런 달콤함을 맛볼 수 있을지, 이런 기준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계좌 복구가 가능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드라마틱한 계좌의 변화 만들 수 있겠냐고요. 자, 우리가 지금 장중에 아무리 심하게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이 58,000원대에서 이탈을 안 하고 현재 59,200원 부근에서 하방을 좀 단단히 지켜준다면, 거기다가 거래량 크게 터지지 않는다면 우리 재료 소멸이라면서 여자리만큼은 성급하게 매도할 자리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하지만 우리 58,000원대 이 방어선이 깨지고 그러면 21선과 여기에 있는 19.8%라는 매물대가 깨지는 순간, 그때는 우리가 기대감만으로 고집피울 자리만큼은 아니다. 추가 하락의 리스크를 우리는 철저하게 인정을 하고 여기서만큼은 비중을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6만원대 다시 회복하고 이 6만원대 안착을 성공을 보였다. 그러면서 확실한 거래량이 터져 나오는 걸 우리는 확인했다. 우리 다시 기회를 봐야 되는 자리라는 겁니다. 여기만큼은 우리는 비중 조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남들보다 수익
1원이라도 100원이라도 더 가져갈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우리 58,000원대 깨지는 그런 찰나의 순간들. 여러분들이 본업을 하시면서 폰조차도 바라볼 수 없는 시점, 우리가 여유롭게 커피를 한 잔 마실 때, 아니면 화장실을 갈 때에도 우리가 순식간에 무너졌다가 꼬리 달고 다시 말아올리는 상황들 비일비재 하잖아요. 그러다가 돌파하는 척 하다가 우리가 윗꼬리 달고 그대로 아래로 처박히는 그런 뼈아픈 순간들, 우리가 장중에 공포감이 뇌를 지배하는 순간 이미 여러분들의 계좌는 시퍼렇게 멍든 뒤라는 거죠. 자, 하루 종일 그리고 다음 주 내내 여러분들 혼자서 끙끙대지 마시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위에 제 개인 번호 하나 남겨놨습니다. 자, 010-3472-4485 여기로 펄업 이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구구절절한 긴 사연 읽을 시간도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굉장히 바쁘게 지나갈 거예요. 여러분들 비용 하나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종목명 이거 하나만 남겨주신다면 제가 장중에 58,000원대 여러분들의 방어선을 위협받을 때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휴대폰으로 문자를 발송해 드릴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 지금 방어선이 깨졌습니다. 매도 하실 때가 오셨습니다. 라고 매도 버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확실한 이 6만원 선 지지를 보였을 때, 여기에서 다시 우리가 비중을 올려타야 될 때 거래량 증가하는 거 확인할 거고요. 외인들 수급 지켜볼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비중을 조절해서 남들이 1,000원 가져갈 때 우리는 10,000원, 100,000원대까지 더 벌 거라는 겁니다. 자,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요, 이런 변동성 정말 예고 없이 번개처럼 올 겁니다. 당하고 나서 저를 찾아버리면 수습 잡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시기 전에 우리 다음 주 같은 경우 연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번호 안 보내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010-3472-4485라고 박선생 이거 번호 하나만 저장해 놓으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들리기 전에 미리 생존의 끝만큼은 연결해 두자고요. 자, 다만 한 가지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실 게, 제가 문자 보냈다고 했다고 무조건 우리가 77,000원 뚫고 올라간다. 우리 8만원대, 10만원대까지 버러비스 날아 올라갈 겁니다. 이런 무책임한 말씀이 아니라고요. 저 박선생이 여러분들 그냥 듣기 좋은 희망회로만 돌려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그어드린 이 58,000원대 최후의 방어선, 여기를 대량 거래를 싫고 완전히 좀 박살이 내버린다면 그때는 우리 비중 조절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피가 나고 눈물이 나더라도 이때만큼은 아주 독하게 우리 냉정하게 끊어버리자고요. 그리고 우리 지지를 좀 확인하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 추세가 연결된 흐름을 확인하고 나서 그때 다시 올라타자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살아있는 이런 기준 위에서 물량 안 뺏기게 독하게 지키고 기준이 붕괴되면 가차 없이 잘라내자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이 6만원 선 드라마틱하게 상승이 나올 희망의 빛이 거래량과 함께 나오는 순간 우리 매수하자는 겁니다. 자, 이게 제가 말하는 실전 대응이라는 겁니다. 자, 혼자 재료 소멸 이따위의 공포에 휘둘려서 지금 여러분들 계좌 망치지 마시고요. 버틸 자리, 줄일 자리, 다시 탈 자리 제가 장중에 여러분들 옆에서 실시간으로 같이 보고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저도 하나의 부탁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지금 채널 성장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번거롭지만 여러분들에게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자, 아래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만 부탁을 드린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 이 펄어비스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달라 라고 부탁을 좀 하셨는데, 제가 좀 오늘 좀 정리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다른 종목을 통해서 그동안 어떤 식으로 수익을 좀 잡아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탈이 나왔을 때 우리 피 같은 우리 여러분들의 계좌를 좀 지킬 수 있었는지, 이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저번 시간에 잡아드렸던 종목 3개를 좀 보여드릴 건데, 자, 모두들 좀 이평선이 다들 중요한 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장기와 단기가 성격이 좀 다르고요. 그리고 수급의 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급의 주체가 누구이면서 실제로 얼마나 거래량을 통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지, 그러면서 명분이라는 재료가 지금 주가의 흐름에 좀 영향을 어떻게 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 먼저 보시면요. 하나오션입니다. 하나오션을 좀 보시면 하나오션인데, 먼저 문자 보내드렸던 내용을 좀 볼까요? 보시면 제가 1월 5일 날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날 시가가 뭐 11만 4,900원이었는데 제가 11만 8천원에 좀 잡아드리면서 목표가 14만 5천원대까지 잡으셔라. 그러면서 기간 매집 포착했고요. 정배열에 대한 전환 초입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보시면 지금 이날 1월 5일 날 월요일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날 시가가 11만 4,900원이었는데 저는 11만 8천원대까지 좀 잡으러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가격이 아니라 왜 그 자리였냐 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시장에서는요, 조선 테마로만 보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본질은 좀 달랐다는 거죠. 지금 미국 MRO 이런 사업들이 크게 나왔는데, 배를 만드는 산업에서 유지와 오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반복적인 매출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체질이 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 한 번의 수주로 끝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돈의 구조가 좀 달라진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북미양 함정에 대한 수출까지 지금 이슈가 붙으면서 그날 산업 전체에 대한 파이가 굉장히 커지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이상한 게 있죠. 깨질 자리인데 안 깨지고 있습니다. 1월 5일 날 계속적으로 지금 깨질 것 같은데도 안 깨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닥권에서부터 계속적으로 기간 수급이 먼저 들어왔고요. 전날 금요일장 마감할 때 매수세가 좀 강하게 붙으면서 아랫꼬리가 좀 달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바닥권에서부터 수급이 쭉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월요일 시초창에 호가창에 대한 매수 대기세가 좀 쌓이면서 그 상태에서 우리가 단기선들에 대한 돌파를 확인하고 정배열의 확산 초입까지 봤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흐름들의 중심은요, 결과적으로 개인이 아닙니다. 주체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분이 생기면 눌림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눌림에서 조정으로 안 받고 비중을 오히려 만드는 그런 과정이었다 라고 봤고, 그런 다음 장면이 좀 명확합니다. 전고점에 대한 돌파가 좀 나와주면서 추세가 좀 빠르게 변한다는 걸 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점을 분명하게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다음 종목을 좀 보시면 GST거든요. GST.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좀 기회를 잡는 것보다도 사실 대응이 좀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어떻게 문자를 좀 드렸냐면요, 제가 긴급이라고 좀 띄웠어요. 그래서 GST 현 구간에 대해서 전량 매도를 하셔라. 그래서 여러분들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시면서 이격 과열 및 매도 수급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좀 잡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그때 당시 시장에서는요, 엔비디아 이런 열풍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AI 이런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뜨거웠는데, 그리고 그 핵심적인 키워드 안에서 GST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액체 냉각, 그런데 좀 많이 좀 착각하시는 게, 이런 재료가 좋으면 계속적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근데 우리가 좀 재료가 좋으면요, 가격이 먼저 빠르게 과열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날 좀 잡아드렸던 거 언제였습니까? 바로 1월 6일이었다는 거죠. 1월 6일날 이렇게 좀 잡아드리면서 좀 호가창에 장시작부터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때 좀 개인들이 한 번 더 쏘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하지만 주체는 정반대로 움직임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기대가 최고초일 때 이렇게 정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캔들도 보시면 영망치로 끝냈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팔고 아래에서 다시 받겠다, 뭐 그렇게 욕심을 부릴 자리가 더 이상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챙길 수 있는 자리였을 때 빨리 챙겨야 되는 자리였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계좌를 지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계좌를 키우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우리가 크게 버는 게 아니라 잃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좀 이런 부분 중요하다라고
라고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을 좀 보시면 ABL 바이오입니다. 자, 우리가 이거 솔직히 구조가 좀 너무 이뻤어요. 그래서 먼저 문자부터 보여드리면, 자, 1월 23일 제가 ABL 바이오 18만 8천원 부근에서 좀 잡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목표가는 24만 5천원대까지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매물 소화가 좀 임박했고요. 좀 슈팅 임박 시그널이 좀 나오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1월 23일 날 보시면 어땠어요? 지금 매물대 아래에서 생명선 아래에서 좀 흐름을 좀 볼 수가 있죠. 생명선에서 좀 저항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개인들이 떨 때 오히려 저는 기회로 봤습니다. 그래서 당시 글로벌 제약사들이 지금 BBB라고 하는 뇌혈관 장벽 투과 기술에 사활을 좀 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ABL 바이오 이중항체 플랫폼이 그 해답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뉴스가 좀 나오기 전에 산업적 신뢰가 먼저 형성이 되면서 차트에 먼저 찍혔던 겁니다. 근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자, 보시면 전날 좀 밀렸어요. 분명히 밀렸지만 우리가 급락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물대 소화가 좀 길게 나왔었는데 특정 가격대에서 계속 받쳐주고 있다는 흐름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하방에 대한 경직성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눌리면서 물량을 끝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22일 영망치로 좀 마감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상승 리듬이 좀 붙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런 상승을 좀 만들어 가면서 우리가 좀 계속 이런 상승까지 볼 수가 있었는데 이런 흐름들이요. 전체적으로 개인들이 만들어낸 흐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체에 대한 매집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뉴스가 아니라 구조를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잡아드렸던 타점들 같은 경우를 좀 봤는데 결론은 하나예요. 물론 우리가 큰 기대값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안전한 기회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들이 모였을 때 계좌를 넓히는데 가장 빠른 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함들이 결과적으로 운이 아니라 기준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잖아요. 무료로 드리고 있는 만큼 아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위에 있는 번호로 나 구독했어 라고 구독 인증 정도 부탁을 드리면 제가 추가적인 타점 분명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좀 욕심내지 마시고요. 기준만 지키면 기회라는 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자,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거 정말 우리 펄어비스에 대한 이 관심만큼이 정말 대단하신 진성주주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진성주주님들 1%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만큼만은 좀 드라마틱한 상승이 좀 나와가지고 이런 분들 정말 수익 좀 만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계신 여러분들에게 진짜 묵직한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지금 6만원대 회복도 지금 못하고 있는데 시장이 왜 이 종목을 다시 끌어올릴 진짜 명분이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다고요. 자, 펄어비스 단순히 테마로 엮여서 바삭거리는 가벼운 소형 게임주가 아닙니다. 자, 많이 좀 나이 드신 분들은 모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펄어비스는 이미 검은 사막을 통해서 검증해낸 게임 업체입니다. 대한민국 PC와 함께 콘솔 이런 글로벌에 대한 진출의 성장의 교두보를 할 수 있는 역할을 누가 하고 있다고요? 펄어비스가 이제 새로운 신성으로 지금 주목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시장이 이 종목 가장 눈여겨보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붉은 사막이라는 압도적인 초기 판매의 호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스팀 동시 접속자와 매출 순위에서 보여주는 그런 저력, 이게 5월 10일 1분기 실적으로 앞으로 확인이 남겨두었다고요. 그래서 지금 증권가에서 뭐라고 합니까? 1분기 영업이익을 무려 2,547억이라고 지금 죄송합니다. 말했습니다. 자, 2,547억 이런 흑자 전환이라는 것들이 정말 장밋빛 이런 기대가 섞인 전망들을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다고요. 하지만 우리가 현실에 뼈아픈 리스크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화려한 실적 턴어라운드라는 기대감이 77,000원대 여기 고점을 찍을 때 이미 일부 이상 선반영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붉은 사막 이후에 1년, 2년간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 앞으로 좀 공백일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주가를 짓누르는 건 공매도뿐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판매 지속성에 대한 냉정한 시장의 검증이 한번 필요할 때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12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혹시 모를 불확실성에 겁먹은 단기 자금들 도망치는 폭풍전에 같은 그런 구간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신작 고백 우려가 도사리는 상태에서 횡보는 언제든지 이 6만원 매물벽과 함께 공매도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거칠게 무너져 내릴 수도 있는 매우 예민한 구간이라고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 큰 그림만 앞으로 좀 맹신하고 가치 투자하듯이 그냥 기도만 드린다고 해서 이 주가 오르지만큼은 않을 겁니다. 주식은요, 항상 아시다시피 이런 파동이라는 걸 그리면서 가지 않습니까? 지금 파라비스 같은 경우는 이런 흐름이 뻔하다고요. 붉은 사막 흥행이라는 펀더멘털 방향은 분명히 믿으시되 단기적인 이 공매도에 대한 압박과 함께 실적 발표 전에 변동성 분명 한번 강하게 올 거거든요. 반드시 우리 두 눈 부릅뜨고 체크해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뭐 상승 나온대 언젠가 돈 벌어가자 뭐 이런 식으로 대처 절대 안 된다고요. 자, 오늘 방송 좀 한 줄로 요약 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우리가 6만원 깨졌다고 해서 당장 끝났다고 해서 우리가 던질 자리 아니라고요. 하지만 믿음 하나로 무작정 버틸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아닙니다. 얘가 뭐 신입니까? 뭡니까? 아무 믿을 존재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변동성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런 변동성 예측해 나가면서 그걸 감안하고 가는 게 주식이라는 겁니다. 거대한 실적의 반전의 큰 그림은 우리가 갈 방향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칼 같은 58,700원 이 방어 차트 기준은 결국 내 계좌를 지켜낼 수 있다고요. 그 생존의 기준 오늘 끝까지 제가 함께 해드리면서 다음 주 연휴가 굉장히 깁니다. 강한 변동성 한번 예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거 알고 들어가자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부탁 하나 드리자면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